멍청한 난초 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주글주글 난초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와,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차를 타고 가는데 에어컨을 안 켜고는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제 모내기도 철도 되고 들과 산에 야생화도 이쁘게 피고 진달래 철쭉 막 피기 시작하고, 저희 동네가 원래 성동리 이렇게 쭉 들어오면 완전 시골길인데 매실 나무를 쭉 심어서 매년 그 매실을 수확해서 마을의 공동 이익으로 이제 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맨날 매실 따러 다니시는데 매실꽃도 또 피고 난초도 피고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그래서 식물들이 막 특히 난초가 막 자랄 때입니다. 지금 자랄 때. 꽃도 피지만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될 때죠. 제가 이 재배법을 하면서 매번 이제 그 관리 요령 이전에 그때 좀 포인트 잡아서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느낀 게, 저는 그냥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 나 선생님도 아시겠지 했는데, 아닌 것들이 있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이번에 한 분이 댓글 달으셨는데, 최저 온도, 최고 온도를, 덴드로비움 최저 온도는 보통 5도에서 7도, 카텔리아는 보통 10도, 12도, 13도 되는데, 문을 열어서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듣고,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 온도란 그 식물이, 최저 온도는 저온에 가장 견딜 수 있는, 죽지 않고 이 정도 온도까지는 살 수 있다 라는 온도입니다. 그걸 지켜줘야 되는 온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개화할 때 온도 편차 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최저 온도는 그런 거고, 최고 온도도 온도가 높아지는데 과연 몇 도까지 식물이 견딜 수 있을까? 물론 환기가 되냐 안 되냐, 막혀 있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식물의 최고 온도는 적정 온도가 아니라 그 식물이 견딜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 온도 이하는 떨구지 말고 그 정도 이상의 온도는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가장 그런 건 적정 온도죠. 적정 온도. 근데 적정 온도는 모든 난초가 거의 비슷합니다. 20도 전후고, 이제 대신에 덴드로비움이나 카틸리아 같은 경우는 가을철 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죠. 온도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꽃이 피려면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는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온도 편차가 계속 10도 이상 낮아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최저 온도, 최고 온도는 재배 온도가 아니라 그 식물이 견딜 수 있는 온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이후에 물 주는 방법인데,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를테면은 이번 주에 판매한 것 중에서 이제 하겠지만, 이런 일월성이나 이런 뿌리가 있는 식물들을, 요거 예를 들어 볼까요? 얘가 지금 뭐죠? 트리안의 스플래시예요. 이걸 보면 요렇게 이제 분갈이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수태도 멀쩡하고 뿌리도 멀쩡하고 이제 뿌리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막 돌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돌았어. 이렇게 막 돌고 있어. 좀 있으면 이제 막 돌 거예요. 생장점 보이잖아요. 팽팽팽팽 한 2, 3주면 완전 감아버릴 정도로 두는데, 요 정도면
이렇게 분을 갈았어요. 지금 이렇게 분을 갈면 이건 물을 무조건 푹 담궜다 빼야죠. 이런 애들은. 근데 얘를 만약에 딱 빼서 분갈이를 해서 수태를 이 정도 더 뗐다고 쳐요. 그럼 이제 뿌리가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과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처음만 물을 흠뻑 주고, 처음에 분갈이했을 때 흠뻑 주고, 그 다음에 바싹 말리는 거죠. 무조건 바싹 말리면 이 얘네들이 화분하고 이렇게 밀착이 돼요. 첫 번째 밀착이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물을 줄 때는 약간 잎이 좀 마르고 벌브가 약간 마르더라도 한동안, 보통 한 2, 3주, 길게는 뭐 한 달 정도는 담궜다 주는 것보다 위에서 쭉 버주는 게 좋습니다. 과습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 마르는 듯하게 키우면 뿌리가 돌아요. 다 돌아. 쭉쭉 돌아서 뿌리가 돌면 물을 이제 그때는 이제 흠뻑 줘도 되죠. 흠뻑 줘도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잘 자라는 시기니까 이제 마르기도 잘하지만 물을 줬을 때 식물이 빨아먹는 게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물이 마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뿌리가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돌면 물을 줬을 때 그걸 타고 쭉 잘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뿌리가 완전히 돌기 전까지는 약간 마르는 듯하게 키우는 게 좋다. 그러지 않으면 과습해서, 분갈이 이후에 과습하기 시작하면요, 기존에 있는 뿌리가 바로 다 썩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면 처음에 분갈이를 바크로 했을 때는 흠뻑 주고, 수태로 했을 때는 보통 저희는 이제 푹 적셔갖고 짜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물이 흠뻑 있는 거예요. 근데 덜 짜고, 그러니까 물을 완전히 적시지 않고 약간 꼬독꼬독하게 심으신 분들은 물을 아예 흠뻑 주시고, 수태를 완전히 적셔갖고 짜서 하시는 분은 굳이 물 줄 필요 없이 완전히 그 이후에 완전히 말리고 물이 뿌리가 돌 때까지는 위에서, 저면관주보다는 위에서 물을 줘서 뿌리를 빨리 돌게 하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 테트라카슘입니다. 테트라카슘 아주 좋다고 제가 일본에서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서 갖고 와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여기가 몇 가지예요? 이게 유기산 킬레이트 칼슘이라고 해서 글루코산, 유산칼슘, 초산칼슘 3개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비료를 선택한 거고, 그러면 이제 칼슘을 주면 우리 식물이 엄청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잘 자라냐? 그거 아니에요. 오해들 하시는데, 칼슘의 부족 현상이 많이 생겨요. 칼슘 이동이 늦으니까. 그러면 잎 끝이 타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여름 고온 때하고 한겨울 때 추울 때는 오히려 칼슘이 또 이동을 안 하는데, 일반 칼슘 저렴한 것을 쓰셔도 돼요. 잘 하시는 분들은. 근데 얘네들은 그럴 때도 칼슘 이동이 빠르게 한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칼슘을 줬을 때 무조건 식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방입니다. 칼슘을 주면 일단은 미량원소 중에서 칼슘이 부족해서 잎끝이 타는 게 없어지고요. 칼슘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면 탄저병에 강해집니다. 보통 칼슘제를 안 썼을 때 여름이나 겨울철에 탄저가 생기나 무름병 많이 생기는데, 칼슘을 주면 좀 탄탄하게 크기 때문에 덜 생기고 라는 뜻이기 때문에 칼슘은 줬다고 식물이 완전 달라지고 그런 영양적은 틀리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칼슘을 어떻게 치는 게 좋냐? 이거 언제 몇 월 달에 뭐 주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주, 물에 타서 1000배, 때로는 500배인데 보통 가정에서 저는 1000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 1000배를 타서 관주, 물 줄 때 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칼슘제가 보통 칼슘제는 다른 비료나 농약하고 혼용을 하면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이 회사 제품은 설명서에는 혼용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칼슘은 단독으로는 주는 게 좋다. 내가 농사를 지면서 수만 평 짓고 이걸 매일 줘야 된다 그러면 한 번 줄 때 비료 이것저것 주는 게 한 번에 섞어서 주는 게 당연히 편하죠. 근데 뭐 가정에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료 몇 번 준다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른 거 물 줄 때 얘 타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연면 시비는 언제 합니까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보니까 이미 잎끝이 탔어. 그리고 약간 물음병도 오고, 그래서 딱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칼슘 부족 현상이 완전히 보여. 그럴 때 물로 줘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는 급하니까 얘를 희석해서, 그것도 500배에서 1000배 정도에 희석해서 잎 뒷면에다 뿌려주면 그걸 연면시비라고 그러고, 그 흡수율이 좀 빠른 거죠. 그래서 연면시비 가기 전까지 가기 전에 그런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주 주면 충분히 부족 현상이 안 생기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들어서기 전에, 특히 여름철에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통기불량으로 인해서 갑자기 물음병 생기고 탄저 생기고 뭐 잘 크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여름, 그러니까 지금 고온 한창 심한 한여름이 뭐 7월 말 뭐 8월 중순이다 그러면 6월 달쯤부터는 한 달에 2번 정도 미리 쳐서 칼슘이 부족하지 않게 해놓는 게 예방이고 좋은 거지, 닥쳐서 할 때는 이미 좀 늦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면시비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단독으로 주신다. 비율은 500배, 1000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볼 때는 권장하는 건 1000배로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바닐라인데요. 바닐라 블레니포리아. 바닐라는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수태에서 키우는데, 그냥 어려우신 분들은 햇빛은 반 그늘, 반양지인데 반양지가 좀 더 좋아요. 근데 반 그늘에서 잘 큽니다. 잘 크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관엽 있죠? 아이비나 스킨 키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면 어떤 토양도 괜찮습니다. 지생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어서 하나가 쭉 갈 때 이렇게 계속 가면 끝없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자라면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올려서 가면 보통 화분 높이가 1m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1m면 금방 가잖아요. 그럼 또 올려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얘를 갈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리면 얼마나 가겠죠? 1m가, 근데 실질적으로 한 3m 길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키우는 걸 권장해드리고, 이런 데서 키우다가 좀 더 이 정도까지는 뭐 수태봉 같은 데나 뭐 나무 같은 거 꽂아갖고도 할 수 있는데, 더 크면 그런 장비가 힘든데, 제가 보니까 테무에서도 팔고 국내에서도 파는 것 같아요. 장미 넝쿨 장미 심는 거 있어요. 그 15,000원인가 18,00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크기 이 정도에. 그 정도 화분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거기를 수태로 채우면 큰일 나죠. 물 관리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고 아니면 이렇게 된 거에 기둥이 이게 4개짜리거든요. 거기에 4개를 이렇게 기둥마다 심어서 이렇게 같이 돌아서 올라가게 키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 관엽하고 거의 똑같다. 유사하다.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닐라는 최저 온도는 얘도 너무 추우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12도, 13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시아 렉스예요. 이제 브라시아 렉스가 이렇게 있는데, 브라시아 렉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완전 착색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죠. 망분에 심어놨으니까 분갈이는 뭐 당분간 계속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자라게 하면 잘고, 온시디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온시디움보다는 건조에 조금 더 강한 편이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대로 그냥 키우시고, 이게 보기부터 잘 말라요. 잘 말라서 물이 마르는데, 완전히 마른 다음에 주는데 카틀리아처럼 꼬독꼬독 해갖고 바삭바삭 마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말라서, 한번 마르면 바로바로 물 주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그 정도에서 잘 자라고, 개화는 브라시아 렉스가 정말 좋은데 개화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꽃이 좀 큰 대형 종류는 개화가 한 2년에 한 번도 오고, 어떤 때만 1년에 한 번도 오게 오는데, 어느 정도 등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년 피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원시디움 같이 키우시면 돼요. 이제 요게 문제인데, 4번에 에피뎀 실리예요. 근데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운 지방에서 너무 더운 지방에서 키우고 갖고 잎도 그렇게 안 이뻐요. 근데 사실은 얘가 거의 관엽이라고 불릴 정도로 잎이 굉장히 이쁜 잎입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받을 때는 뭐 까뭇까뭇하고 잎도 뭐 이렇게 늘어지고 했는데 요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쁘게 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뿌리가 막 내리는 중입니다. 한두 다가 내렸던가 이렇게. 요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줄 때 전반부에서 물 주는 것처럼 담궜다 주지 말고 이런 거는 이렇게 쭉 줘서 흘러내리고 좀 빨리 마르게 조금씩 줘서 빨리 마르게 해서 뿌리가 빨리 돌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다 돌면 그 다음부터는 전면관에서 키우면 되고 일반 에피덴드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에피덴드론이 남미, 멕시코 쪽에 뭐 가테말라 뭐 이쪽에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한 500에서 1000고지 사이에서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향이 밤에 향이 난다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향이 나는데 어떤 데는 레몬하고 전에 제가 판매할 때 레몬 향하고 잔디 향하고 섞어 놓은 것 같다 그러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자몽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비슷한 귤, 자몽, 레몬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그런 향이 나나 봐요. 그래서 저도 꽃이 피면 다시 이제 집에 가서 야간에 맡아보려고 하고 향은 아주 굉장히 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키우는 거는 이대로 키우시는데 얘도 보면 이렇게 자꾸 쓰러져요. 그죠? 그래서 요거가 이런 토분에다 껴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토분으로 바로 그냥 가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리고 내릴 때까지는 물을 담궜다 주는 거죠. 위에서 살살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햇빛은 반양지 정도면 됩니다. 반양지에서 반그늘 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꽃은 특별한 처리 안 해도 그때 되면 핍니다. porque 얘가 늦 가을부터 봄 사이에 이렇게 피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바마 핑크 스플래시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요거 받으시면 요대로 키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가정에서 토분으로 무조건 가는데 요 사이즈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요 정도 크기까지는 토분 안 가고 좀 요대로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죠? 왜 어렸을 때는 아직까지는 너무 말라서 이게 좀 성촉이 됐을 때는 아주 바싹 마를 때까지 키워도 되는데 요럴 때는 이런 애들은 너무 바싹은 아니에요. 요 정도. 유면 아니고 중묘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 있잖아요. 요런 애들도 만져봤을 때 이게 뽀드득 하면 그때쯤 물 주면 돼요. 얘도. 그러면 특별히 키우는데 문제 없습니다. 잘 키우실 수 있고. 근데 얘네들을 토분으로 갔을 때 너무 수분이 부족하고 탈수 현상이 생겨서 좀 더디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촉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아주 전문가분은 알아서 하시고, 매니아분들은 그냥 이렇게 슬립분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대로 그냥 키우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로디게시아이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로디게시아이는 아시잖아요. 저온에 잘 견딥니다. 한 7도, 8도까지 잘 견디고, 빛은 햇빛이 아주 직사광선에서 받아도 되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직사광선에 받으면 잎이 좀 타고 빨갛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얘도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요 상태로 여러 개 사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부작하려고. 한 번에. 그래서 두세 개 합쳐서 부작하셔도 괜찮아요. 분해서 키우실 분들은 요거는 분이 조금 작아요. 요거보다 조금 한 치수, 한 8cm 정도 분으로 갈아주시면 좋고, 이대로 뭐 키우셔도 크게 문제 없고, 이런 덴드로비움들은 오늘 뭐 쭉 앞으로 이제 뒤에 다 덴드로비움인데, 얘나 일월성이나 뭐 지금 이런 애들 있죠.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일월성, 그 다음에 9번이 아너스멈, 10번도 아너스멈, 11번도 아너스멈, 여기까지 다 덴드로비움이에요. 재배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빛, 반양지. 빛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하고. 그런데 추위는 조금 틀려요. 지금 아너스멈, 이런 동남아에서 온 아너스멈하고 이렇게 아너스멈 종류는 너무 추우면 끝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끝이 타는 경우, 이렇게 짓무르는 경우가 있고, 탄저에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겨울철에 10도 이상, 최저 10도 이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
일월성이나 이런 로디게이션은 더 떨어져도 돼요. 7도 8도 떨어져도 돼요. 그러면 어디 두 개를 같이 키우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분리 못하다면 얘에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분갈이는 일월성하고 얘네들은 부작하실 분은 바로 부작하시고, 분으로 갈 거는 일월성 두 개는 반드시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곧 있을 때 하셔도 됩니다. 토분으로 해서 하시고, 얘네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지금 놔두면 계속 쓰러져요. 이렇게 판에다 꽂지 않는 이상 많이 쓰러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갈이 안 해도 돼요, 얘는요, 사실은. 그래서 토분 끼워서 놔둬도 되고, 토분으로 분갈이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도 키우고, 길게도 키우고, 늘어지게도 키우는데, 야생에서는 당연히 꽃이 피면 이 무게를 어떻게 견딜 거예요? 이거 엄청 꽃이 피죠. 이게 다 쓰러지는데, 보통 사람들이 키울 때 이렇게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화분에 이렇게 키워도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제 부작으로 하실 분들은 아예 이렇게 나무에다 부작으로 매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매달아도 되고, 뭐 이렇게 매달아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부작이 아니라 토분에 키우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토분에 키워서 이렇게 놔두잖아요. 이렇게. 토분에 이렇게 걸면, 이거 다 부러져요. 꽃피 무게 때문에. 그래서 키울 때는 비스듬히 이렇게. 우리, 그 뭐죠? 오키디아 화분 토분 거리 있잖아요. 그걸 걸면 딱 각도가 이 정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놓으면 부러지지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세워서 하면 여기 다 목 나가요. 부러지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전혀 문제 없고. 지금 받으시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텐데 이때는 어디다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내에 뒀을 때는 공기가 너무 순환이 안 되고 탁 하면 이게 꽃이 우르르르 더웠고 그러면 막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필 때까지는 선선한 곳에 놔두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선선한 곳에 놔두고 베란다에 놔두든가 해서 최대한 빛이 잘 들고 선선한 곳에 있고 꽃이 다 확짝 피면 실내에 들어와서 보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얘를 실내에 통기가 불량한 곳에 두면 꽃이 못 보고 떨어질 수 있다. 그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음부터는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커져요. 그럼 커지면 분도 많이 커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덴드로비움도 똑같습니다. 덴드로비움이 물도 잘 먹고 건조한 것도 잘 견디고 약간 돼지 같은 성격이지만 화분을 키우면서 대부분이 덴드로비움을 실패하신 분들, 특히 일월성 실패하신 분들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안 봐도 화나는 게 큰 분에다 밖으로 심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밖으로 심은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거 여러 개를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심으면 분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뿌리가 내리면서 과습이 생겨요. 그래서 심을 때는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얘네들만 이렇게 제발 합식하지 마세요. 정하고 싶으면 그냥 요 정도 2개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막 붙여갖고 분이 한 요 정도 쌓이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심냐면 큰 화분에다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니까 화분이 만약에 이게 화분 사이즈잖아요. 이게 화분 사이즈면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셋, 넷이면 100% 실패해요. 뿌리 다 썩습니다. 그래서 분이 작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들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건 누구나 쉽게 다 잘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일월성은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도 오늘도 제가 쇼츠를 올렸는데 꽃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사실은 너무 엄청나요. 몇 년 키우면 순도 많이 나오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꽃이 많이 달려서 키우기 굉장히 쉽고 향도 좋은 품종이니까 너무 향 좋다. 이렇게 큰 화분만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크리스톡삼 수아비시멈, 레드 드래곤도 했고 다 했죠. 수아비시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 꽃대 있는 걸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꽃 보시면 되고, 여는 덴드로비움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정 갈고 싶으면 요만한 분으로 그냥 가세요, 토분. 네? 그렇게. 부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토분으로 키우는 거는 얘도 분 키우는, 덴드로는요, 그 덴드로비움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나무에서 잘 산다는 뜻을 갖고 있고, 석고기라고 그래서 바위 같은 데서 붙어서 잘 살아요. 해풍에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물도 잘 먹고, 돼지같이 잘 크기도 하고, 건조한 것도 강합니다. 나 덴드로비움을 물 안 줘서 말라서 죽었다는 건 못 봤어요. 물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서 죽었지. 뿌리가 썩으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여기가 대가 노랗게 변해요. 까맣게 노랗게 변해갖고 막 부서져.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거 빼놓고 저는 말라서 죽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진짜 뭐 말리면 안 죽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얘기는 화분 크기 욕심 부렸다가 죽는 게 과습으로 죽는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크리스마스도 이 화분 그대로 키우시는가 여기서 이렇게 토분으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분을 크기를 욕심내고 그러면 한번 큰 코 다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난 재배법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새로운 꽃들 많이 펴갖고 웬일이면 또 진짜 다음 주에 더 예쁜 애들 많이 하니까 이번 주 구매 못하신 분들 아쉬워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